계속해서 광속 다음으로 광도죠, 광도. 광원이 갖는 빛의 강도를 광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칸델라, 이게 루멘하고 칸델라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광원이 갖는 빛의 강도, 광원이 얼마나 밝으냐, 그걸 따지는 것이 칸델라다 하는 거고요. 광도는 I로 표시합니다. I로 표시를 한다. 그다음에 광도 말고 우리가 이제 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도를 굉장히 많이 썼죠. 이거는 이제 룩스라고 쓰고요. 룩스 여기 보죠? 룩스. 이제 광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광원 곧 전등을 켜놓으면, 형광등을 켜놓으면 또는 LED 등을 켜놓으면 또는 뭐 나트륨 등을 켜놓았을 때 그 주위가 어떻게 얼마나 밝아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광원이 어떤 장소를 비추면 그 장소가 어떤 밝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조도라고 하는데, 조도를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어떤 면에 투사되는 입사 광속, 루미너스 플럭스의 면적당 밀도를 조도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면적 A 제곱미터에 투사되는 루미너스 플럭스 F가 루멘이죠. 루멘이 균등하게 투사가 됐을 때 그 면의 평균 조도 E는 A분의 F가 된다. 그래서 그걸 룩스라고 합니다. 조도 단위를 정하면 1룩스는 1제곱미터 per 1 루멘이고요. 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광속과 광도와 조도, 이것들은 좀 잘 체크해 둬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도표를 보면 그러니까 해가 직접 내려지는 여름의 지면 위를 10만 룩스라고 본다. 약간 흐린 날의 지면 위를 3만에서 5만 룩스라고 본다. 굉장히 흐린 날의 지면을 갖다가 만에서 2만 룩스다 하는 거거든요. 또 맑은 날의 북쪽 창가가 2천 룩스다. 뭐 이런 아주 밝은 방이 200에서 500 룩스다라고. 1칸델라, 그죠? 1칸델라는 이제 광도라 그랬죠, 광도. 1칸델라 점광원으로부터 1m에 들어오는 것이 1.0 룩스다. 이거는 거리의 역제곱 법칙이 작용해. 멀면 멀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광도 1칸델라인 균등한 점광을 반지름 Rm의 구의 중심에 놓았을 때 광원은 광속을 고르게 발산하기 때문에 후면상의 입사 광속은 고르고 조도도 균일하고 봤을 때 조도는 이렇게 봅니다. 그죠? 거리의 역제곱의 법칙이다. 광원이 이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두워지죠. 광원으로부터 멀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공식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입사가 코사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광원과 그 빛이 비춰지는 피조면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피조면이 입사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조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n은 a분의 f라고 볼 때 여기에 이제 각도가 작용한다는 건데 코사인 세타분의 a가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선 조도일 때는 조도가 이렇게 돼요. 그죠? 직각일 때. 수평면일 때의 조도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수직면 조도는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됩니다. 조도 균일도라고 있는데요. 조도 균일도는 작은 면상의 최소 조도와 평균 조도와의 비를 조도 균일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음 광속 발산도라고 해요. 피조면 물체의 밝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참 직접 보면서 얘기하면 얘기가 상당히 쉬운데 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자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색깔, 우리가 보는 모양 이런 것들은 어, 그 물체가 어떤 빛들을 흡수하는 게 있고 반사하는 게 있어요. 응? 그 물체가 흡수하는 게 있고 반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저것이 뭐 이렇게 빨간색이다. 그러면 그 물체는 그 자체가 빨간색인 게 아니고 다른 색깔은 그 물체가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물체가 다 흡수해버리고 반사시킨 것들이 이제 빨간색 성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광속 발산도라고 합니다. 피조면 이제 빛이 비춰지는 물체의 밝기 정도를 갖다가 광속 발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보이는 것은 그 물건으로부터 방사된 광속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며 밝기는 그 물체가 눈의 방향으로 방사되는 광속 밀도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죠. 그 밀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또는 휴대폰의 그 화면은 어, 그것이 빛을 이렇게 루미너스 플럭스를 발사하는 거죠. 발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가 빛을 어떤 방사시키지 않은 것들은 이제 반사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반사되는 것들이든 걔가 이렇게 방사시키는 것들이든지 간에 예, 그것들이 어떤 방사하는 그 플럭스의 덴시티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것들, 뭐 노트북 화면 또는 태블릿 화면 또는 뭐 또 우리 그 스마트폰 화면 같은 경우는 그 광속 발산도가 높죠. 그래서 물체 표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빛이 없는 것들도 많죠. 그런 것들. 그래서 물체 표면에서 방사된 광속 밀도를 그 점의 광속 발산도라고 하고 레드럭스라고 합니다. 레드럭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휘도라는 게 있어요. 휘도는 또 좀 봐야 됩니다. 휘도. 이건 이제 광원이 빛나는 정도거든요. 광원이 빛나는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광원이 그러니까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죠. 전등이 됐든 그런 것들. 그래서 광원이 빛나는 정도가 있습니다. 광원이 빛나는 정도를 휘도라고 하는데 광원의 어떤 방향의 휘도가 그 방향의 광도를 그 방향에서 본 광원의 외광석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된다. 그래서 휘도 어, 그 같은 어떤 그 광도라고 하더라도 그 빛이 나오는 지점이 그 광원 그죠? 빛이 나오는 지점이 넓은 곳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좁은 면에서 같은 양의 그 루미너스 플럭스가 나온다면 그 지점이 훨씬 더 그죠? 어, 빛나게 되는 거죠. 빛나게 되는 거죠. 같은 양의 루미너스 플럭스가 나오더라도 넓은 면에서 루미너스 플럭스가 광속이 쏟아져 나오는 것보다 좁은 면에서 같은 양이죠. 같은 양이라고 할 때 좁은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광원의 빛나는 정도를 휘도라고 한다. 근데 휘도가 왜 이제 그 조명 설비에서 중요한가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활동이나 그런 활동이나 어떤 작업 특성상 이게 휘도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휘도가
함부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휘도가 높은 광원이 눈에 들어오면 눈부심이 일어나고 이것이 너무 강하면 또 사람의 시각세포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휘도라고 하는 것은 조명 설비의 그 휘도라고 하는 것은 조명 설비를 할 때, 조명 설비를 위한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양, 복사에너지에 대응하는 특광량을 말하는데 광속의 시간적분이다. 루미너스 플럭스를 시간당 면적에 내려온 것들에 대한 이제 합이라고 하는 거죠. 단위는 루멘 아워. 그래서 시간 동안 통과한 광량이라고 했을 때 저거를 적분한 것이 광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명 단위를 이렇게 정의한 것, 조명 단위를 이렇게 계산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광속은 루멘이고 광도는 칸델라, 캔들이라고 하는데 조도는 룩스고 휘도, 광속 발산도. 이 중에서 요 네 가지 광속, 광도, 조도, 휘도. 이것이 그 중에서도 보면 요 위에 광속, 광도, 조도 위에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광원으로부터 어떤 방향의 방사속이 발산되면 레디언트 플럭스를 적는 방사속 이 중에서 F의 루멘 그죠? 광속만을 육안으로 느낀다 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내보내는 그 플럭스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인지하는 그런 이제 플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광 효율이라고 합니다. 전등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등 효율은 소비 전력에 대한 발산 광속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줬는데 그것이 빛 에너지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그 얘기죠. 또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조명 설비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좀 챙겨줘야 되는 연색성이라고 하는 조명 설비에서 또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연색성. 조명에 따라서 본래의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태양빛 아래 자연광에서 봤을 때는 저것이 노란색이었는데 형광색 밑에서 보니까 저것이 주황색으로 보이더라. 노란색과 주황색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명이 자연광 아래서 보는 그 색상을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조명이 있고 어떤 조명은 자연광에서 봤을 때는 초록색이었는데 어떤 조명 밑에서 보면은 파란색, 청색으로 보인다. 그런 조명이 있거든요. 그런 조명이 어디 있죠? 저기 가면 있죠. 그 밤에 이렇게 춤추는 그런 곳에 가보면 그 조명이 그 이상한 조명들 많죠. 그래서 밖에서는 분명히 이제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그 조명 아래 가서 보면 갑자기 뭐 흰색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형광색으로 보인다든지 특정 조명 아래 가서 보면 본래의 색을 구현하지 않아요. 본래의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연색성이 떨어진다. 자연광에서 보여지던 그 색상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조명을 갖다가 이제 자연광 아래서의 색상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다른 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이 있다면 그거는 연색성이 떨어지고 자연광에서 보던 것과 거의 같게 보여진다. 그러면 그거는 연색성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램프의 연색성과 용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평균 연색 평가수라는 것도 있고 특수 연색 평가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명 설비를 이제 설계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다. 이거는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